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 함정 정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ETF팀의 박수민 팀장님과 함께 한국 방산의 경쟁력과 그리고 그걸 이용한 우리들의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한국의 K방산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 대비 높은 무기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 하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 고강도의 어떤 그 군사 훈련이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분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단연간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서방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하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규모의 투자를 이미 진행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동만 한다라면은 이미 투자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 무기들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방산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K9 자주포가 독일의 PZH-2000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성능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격 효율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속도에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2년에 폴란드의 K2 전차 10대와 그리고 K9 자주포 23운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이게 납품이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놀래켰고 지금은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고 급한 니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이제 K방산 기업들이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수출 품목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에는 K9 자주포, 근데 2021년에는 항공기인 T50까지 수출 품목이 확대가 됐고요. 2022년에는 K2 전차 그리고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으로 수출 품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사실 이런 지상무기 이외에도 군함, 함정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계약까지 좀 체결이 되면서 굉장히 한국 그 K방산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출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2022년에 전년 대비 한 139% 수출 금액이 증가를 하면서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2023년에는 그 높은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은 주춤했지만 올해 200억 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주식으로 방산주를 꼽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많지만 방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국 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 2022년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산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들을 갖고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방산 기업과 한국의 방산 기업을 바라보는 그 어떤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치주, 배당주로서의 방산이 많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ETF 투자자분들도 배당 관련된 투자, 배당 관련된 ETF 관심이 많으신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의 방산업체들 이름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매출 구조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부터 대규모 수출이 나타났고 막 이제 외형이 성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성장주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이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수출 품목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현재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그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 이외에도 제가 앞에서 어떤 군함의 MRO 유지보수 그런 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에는 사실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보다는 조선사들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서 군함, MRO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업사이드 포텐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K 해양방산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 있나요? 미국의 함정 MRO의 사업자가 그러니까 어떤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그 자격을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8월 말에는 한화오션이 함정 MRO 관련한 계약 그 수주 성공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한자산운용 솔 ETF는 지금까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조선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테마에서 네. 굉장히 엣지 있는 상품들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방산 쪽으로도 ETF를 출시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명칭은 솔 K방산 ETF이고요. 네. 상장일은 10월 2일입니다. 조금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그쵸. 탄생일을 상장일을 그날로 저희가 정했었는데 지금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맞아요. 됐기 때문에 하루 좀 지연이 됐고요. 상품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기업과 더불어서 함정이라든지 무인화 로봇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기업들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지수의 방법론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소울 K방산 ETF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이 방위 산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최대 15종목까지 선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5종목이 선정이 됐지만 상대적인 우위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상대적인 우위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는 방위 산업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현재는 13종목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주항공, 로봇이 왜 방산이냐? 왜 방위 산업이냐라고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로봇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로봇 무인화는 사실 군사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뭐 무인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정찰 로봇이라든지 폭발물 제거 뭐 처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병력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구조가 점점 이렇게 젊은 층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병력의 부족함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뭐 로봇, 무인화 로봇을 통해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전장 환경이 인공위성을 통한 뭐 정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어떤 기술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개의 기업을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에 네. 투자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소울 K방산 ETF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은요. 네.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RG 넥스원, 하나시스템과 같이 이제 무기체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전통적인 방산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함정 MRO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탄약 같은 그런
품목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쪽 분야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155mm 탄약을 제조 생산하는 풍산이 한 6%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등 군용 로봇을 생산 제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5% 비중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LIG 넥스원도 지금은 뭐 천궁이라든지 비궁이라든지 유도무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군사용 로봇까지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세트랙 I 그리고 컨택과 같은 기업이 소울 K방산 ETF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장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첨단 무기도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쪽에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요 네.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아까 앞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 네. 뭐 수주를 해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MRO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박의 뭐 유지보수 이런 거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MRO가 약자가 이제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의 약자인데요. 배를 만들고 나서 배치된 함정들을 유지 보수하고 성능을 개선시켜서 상시 전력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MRO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VR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1년마다 하기도 하고 뭐 한 번 수리할 때 1, 2주밖에 소요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리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기 점검 MTA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18개월마다 하는 그런 정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정비라고 해가지고 이 창정비 단계에 지난 8월 말에 하나오션이 미국 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톤 보급선에 대해서 창정비 MRO 계약을 수주를 한 겁니다. 뭐 횟수로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보네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군함 1척당 생애주기 MRO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생애주기 MRO 비용이 한 3.6조 원이다. 라고 하면은 한 대당 이 중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정비 단계가 거의 50% 비용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 군함 MRO가 한국의 조선 산업과 방위 산업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향후에 실제로 새롭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노하우가 쌓여서요. 그렇죠. 이렇게 MRO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구축을 하면은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배를 건조하는 것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MRO 같은 경우에는 전진 배치된 함정의 경우에는 작전 지역 인근 조선소에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조선사들은 새롭게 배를 만드는 데는 기회가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오션이 최근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RO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잘 구축해 놓은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산 기업들은 우리가 그 군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딱 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다양한 무기가 탑재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레이더라든지, 우리가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어뢰라든지 다양한 무기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보유한 전투함 수가 2022년부터 미국을 앞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해상 전력에서 중국한테 뒤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 전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자국 조선사들의 함정 건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조선이 슈퍼사이클이 왔지만 이게 한 맞아요. 20년 만에 온 거거든요. 네. 도태될 기업들은 다 도태되고 정말 강점이 있는 기업들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인데 그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조선사에게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0월 2일에 이제 상장 예정인 소울 K방산 ETF에 대한 장점들 네.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방산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ETF를 골라야 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딱 이 키워드만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WEAPON, 네, 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W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죠.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가들이 예전에는 협력을 해서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세계화가 공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어떤 협력 관계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탈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자국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E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스펜디처 그로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A는 에어스페이스 마켓입니다. 우주개발 경쟁이죠. 방위산업의 블루오션 개척의 기회가 우주항공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는 포스트 마켓입니다. MRO. 방산업체들의 연금과 같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무기의 경우에는 초기 획득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운용 기간 동안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죠. 그게 바로 MRO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군함이라든지 이제 군용기 MRO 시장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는 오버시스 마켓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실 내수 시장만을 타겟으로 할 때에는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수출이 터지면서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수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입니다. 노 휴먼. 네, 방산의 무인화죠. 이런 웨폰을 잘 반영한 포트폴리오 ETF를 통해서 이 방산 산업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수민 팀장님과 함께 K방산의 경쟁력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주신 박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